역공입니다. 역공. 그럼 역공이라는 거는 공격을 받았는데 이걸 받아쳐서 다시 또 강하게 나간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 내용 역시 이제 지금 정치권 상황과 연결됩니다. 최근에 어떤 녹취록이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주범 구속 기소 9개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점화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가 지금 각각 양쪽에 있어요. 야당에도 하나가 있고요. 여권에도 하나 있는데 이건 여권 상황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주식 주문 정황 녹취록.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오갔거든요. 근데 뭔가 수락을 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임 매매의 경우에도 확인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녹취 내용은 일임 매매임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곡된 거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이런 입장이죠. 근데 야당은 국정조사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수사 꽤 오래 진행됐거든요. 검찰 김 여사 처분 미룬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 얘기 좀 해줘. 윤경호 의원님. 이 녹취록이 최근에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이 두 날짜, 그러니까 하루하루씩 이틀에 걸친 그 어떤 대상인 녹취록이거든요. 1인 매매냐 아니냐. 그러니까 주가 조작임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뭐 이거거든요 지금요. 이 상황은.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녹취록만 듣고는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해서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거는 일반인은 참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보도 전에 또 다른 매체들이 어떤 보도를 했느냐.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던 계좌 예. 그걸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계좌들이 있었다라는 게 추가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주가 조작 범죄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나 손실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예. 제한된 주범만을 기소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지금 제목에도 이미 있습니다만 주범을 이미 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지 예. 9개월이 지났는데 예. 그중에 주된 역할을 한 선수조차도 역시 기소를 했는데 예. 전주로 의심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다른 게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정황도 계속 시간 끌기로 가려고 한다. 이런 이제 정황이 짙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언론에서 이런 녹취록 같은 게 보도가 됐을 것 같고 또 이런 보도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제보가 됐을 수도 있고요. 예. 검찰이 이제 얼마나 이걸 다 확보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아마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모 씨라는 선수의 증언상으로만 보면 예. 전주 역할을 했던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모 씨라는 거는 이른바 이제 투자 전문가로 뭐 소개를 받았다는 인물, 그리고 여기 뭐 언론에서는 이른바 요 계통의 선수 아니냐,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주범이라고 하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예. 돈을 대줄 역할을 할 분이 이분이다라는 소개를 받았다. 이 이제 증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측은 이 씨에게 1인 매매라고 지금 이번에 이 보도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매매 권한을 완전히 줬다. 알아서 투자를 하라. 알아서 하도록 했다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해야죠. 그러나 이제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어쩔 수 없이 특검 얘기를 피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검은 어렵죠. 지금 법사위를 야당 위원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상정 불투명하고요.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뭐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 또 그걸 뒤엎으려면 3분의 2 이상의 국회 의원들이 제적위원회에서 3분의 2니까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예, 그건 사실상 그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라는 얘기는 결국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데 그 얘기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든 아니면 기소든 움직이도록
하는 이제 지렛대 압박 효과는 있을 것이다. 압박용이겠죠. 그리고 여론이 얼마나 지금 여론이 안 좋겠어요. 아까 예.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 조작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와 손실을 주는 범죄라는 점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흔히 얘기하는 뭐 나쁜 놈들 얘기하는 그거에 예. 이건 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거니까 그걸 시간을 끈다. 이건 맞지 않죠. 그런 점에서 검찰이 결론을 빨리 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형국 해석됩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그동안 이 도이치모터스 요 사안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은 조금 약간 수면 밑에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녹취록 보도가 나온 이후에 다시 이제 재점화된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쉽게 사그라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사그러들었던 이유는 이 수사가 예. 문재인 정권 때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의 객관성을 일단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고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에서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저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이가 틀어진 지가 꽤 됐는데 예. 저 혐의가 있었다면 왜 덮어뒀겠느냐. 그냥 왜 그렇게 놔뒀겠느냐. 이런 상식적으로 좀 합리적 의심이 있고. 그런 인식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범 권오수가 지금 구속된 지가 9개월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범들도 구속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자신이 모든 것을 혐의를 뒤집어 쓰고 전주인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무거워질 터인데 예.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것인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이것이 공범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은 굉장히 두기가 어려운 것이죠. 연결점을 찾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도 어려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범으로 이렇게 본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 예. 그리고 이 주범이나 공범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뚜렷한 진술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그리고 전 정권에서 이미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돼 예. 왔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하지 못했는데 예.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을 특검까지 하자. 이것은 수사력의 낭비가 아닌가. 그러나 검찰은 마지막까지 수사 의지를 갖고 예. 이 사건을 제대로 종결해야 된다.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국민적 의혹의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법무장관은 뭐 검찰총장과 어떻게 뭐 의논을 하든지 해서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인지 아닌지를 결론을 예. 내리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정치권 이슈로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지금 파고들고 있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소환에 김건희 주가 조작 이 의혹 수사하라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맞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윤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다. 그냥 밀릴 수 없다. 특검, 뭐 국조, 뭐 이런 얘기 꺼내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요.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이 사안을 좀 다뤘고요. 거기에서 뭔가 언급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었거든요. 과거 대선 시절입니다. 그 영상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입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다. 대선 때. 이거 법 위반이다. 예.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물타기 맞불로 했는데 너무 조금 이제 급이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최근에 그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그 인터넷 뉴스에 이제 나온 예, 그 보도가 사안은 됐죠. 보도는 방금 그 대선 그 후보로서 토론 당시에 예. 저 언급을 어떻게 보면 더 좀
입증해 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골드만삭스 출신인 어떤 위탁 매매인에게 1인 매매를 이제 그렇죠. 투자 해서 전문가로 또 소개가 되는 이모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모 예. 씨에게 1인 매매를 해서 뭐 10가지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손실이 나서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절연을 했다. 그런 표현인데 녹취의 표현상에서도 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게 얼마의 대의 주식 가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나오죠. 예, 물어보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1인 매매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위탁 그 매매인에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서는 그 자금을 댄 분들한테 저도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간접 투자를 하고 나면은 전화가 이제 못 올 때도 있지만 하는 게 이제 통지를 상례입니다. 해줘야 되는 거다,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2010년 1월 12일 날 발생한 사건. 지금 2010년입니다. 예, 2010년. 그러니까 12년이 흐른 사건이고 조금 전에 최경철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되어 왔던 예.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하지 않은 것은 좀 검찰이 좀 철저한 어떤 수사를 한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윤경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좀 결론을 좀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이 사안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아무래도 뭔가 좀 찜찜하지는 않아요. 이게 1인 매매라고 하는데 1인 매매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당시 윤 후보가 얘기했던 그 구좌 이후에도 또 다른 구좌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걸 그 당시 깨끗하게 그게 뭐 문재인 검찰이냐 윤석열 검찰이냐 뭐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예. 뭔지 하여튼 개운하지 않다는 네, 거죠 지금. 허다가만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찜찜한 게 계속 남아 있다 뭔가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예. 검찰도 그 당시에 허다가 뭔가 벽에 부닥쳤고 후보라는 것, 또 예. 굉장히 강력한 후보라는 것 때문에 허다가만 느낌이 있고 이게 하여튼 뭔가는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 뭔가가 검찰이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미지근함이 지금 있는 거죠. 그 찜찜함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소는 돼야 되죠. 근데 지금 특검법은 현실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법사위원장을 지금 현재 여당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사위가 이 특검법을 놓고 돌아갈 가능성은 전무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정치적 공세로 예. 공방 속에서 흘러갈 것이 뭐 너무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또 검찰이 열심히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건 뭐 계속 이렇게 지지부지입니까, 그냥? 뭐 미지근하고 뭔가 하여튼 깨름직한 예.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보죠. 며칠 지났는데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있다고 소개가 돼 있어요. 이재명, 김건희 의혹 특검으로 털자. 내 의혹도 특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비공개 당 최고위, 당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양특검이네요. 한쪽도 특검하자. 내 것도 특검한다. 이겁니다. 특검 대 특검입니다. 국회 통과된 대통령 거부권 가능. 일각에서는 실제로 야당이 특검 도입보다는 이 대표 수사 무디게 할 의도 아니냐. 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특검 얘기만 나오고 뭐 진척도 없고 그냥 말싸움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보도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이거는 뭔가요? 부수적인 뭐 효과인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윤 전면전 선포 정치 탄압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 뜨자 비명 친명이 하나가 된 민주당이다. 뜻밖의 결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경민 전 의원님,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당내에서도 강해지는 겁니까? 뭡니까 이 내용은요?
물론 저런 분위기가 있죠. 특히 이 전당대회에서 예. 친명 인사들이 지도부에 거의 대거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친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최고위원은 고민정 의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민정 의원도 지금 최근에 이 발언 수위를 보면은 친명적 발언을 계속하고 그 있어요. 여권을 향해서 굉장히 지금 공세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지도부는 예. 지도부는 거의 친명 일색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비명 내지는 뭐 반명 의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원들은 현재 분위기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용한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예.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9월 9일까지는 이 공직선거법 중에 허위사실 공표 예. 가지고 지나가지만 그 이후에 추석을 지나고 나면 또 여론이 소- 또 들릴 거 또 아닙니까? 여론도 추석 민심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요. 또 그 다음 또 검찰과 경찰의 행보가 있지 않겠어요? 기소 여부입니다, 또. 기소도 기소고 예. 또 수사가 지금 한 10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불러조질 거예요. 그러면 소환으로 하죠. 이제 경찰 검찰들이 부르고 영장 들어가면 영장도 각종 영장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그때 혐의는 선거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부패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예. 앞으로 9월, 10월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거고요. 그때 민주당이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예. 지금처럼 한 목소리를 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겁니다. 요거 좀 보죠.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전쟁입니다. 요걸로 지금 일치 단결해서 협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시간이 조금 흐르면 과연 결집이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됐던 사법 리스크 이걸까요? 아무튼 이런 기사가 좀 있습니다. 갑자기 비명 친명이 하나가 됐다. 그렇게 싸우더니 이런 겁니다.